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김정록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1- 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의 역할이 있는데요. 물정유통이라고 그랬죠.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물류의 역할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물류 비용을 절감해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및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지면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억제될 수 있겠죠. 값이 물류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물류 합리화가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는 자재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물류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및 인구 편중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상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구매한 운동화가 있었다. 그런다면 개인이 구매를 했다면 직접 물류가 없다면 미국에서 사와야 되겠죠. 아니면 별도 개인 운송비를 낸다면 어쩌면 물류비가 거기에서 미국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류 합리화에 의해서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한 것을 개인이 그 비용을 전체 지불한 게 아니고 아마존은 한국으로 보낼 상품을 전체 모아서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n분의 1을 부담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물류의 효율화 때문에 미국 상품을 개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미국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물류 합리화의 경제적 관점이 있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 및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물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있는 킹크랩을 여러분이 사 먹는다면 개인별로 구매해서 가져온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물류 합리화에 의해서 거기서 모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물류 비용, 운송 비용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별 기업 관점인데요. 생산과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물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죠. 지금 시간적, 공간적 내용인데요. 그 간격을 줄여주는 것은 지금 아마존에서 추진했던 물류에 대해서 이 앞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쿠팡이 그 내용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리 큰 덩어리로 먼저 도착시킨 다음에 시간을 전략해서 짧은 시간에 배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날 12시 이전만 자정 이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미리 도착 지점에 가까운 물류센터에 먼저 도착시켜 놓은 다음에 얼마만큼 팔린 물량을 미리 많은 물량을 미리 도착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그 지역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내용이 아주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속한 주문 처리가 되고 정확하고 규칙적인 배송이 이루어지는데
물류 관리를 통한 재고량을 감축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절감으로 인해서 기업은 실질적인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역할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업체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기업들의 성장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류의 기본 목표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이제는 물류에서 승패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품의 품질이 평준화됐다. 왜냐하면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경쟁 구조에서 가격도 차이가 별로 없다면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은 물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나날이 물류비가 상승하고 고객에게 요구는 높아가는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이제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을 기업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물류비를 낮추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물류 서비스를 높여서 판매 경쟁에서 보다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당일 배송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류 합리화입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들은 자꾸만 뒤떨어진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와 물류 서비스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결국은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기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물류 합리화를 이루어서 고객이 물류 서비스의 만족을 통한 성공을 이루냐가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와 물류 서비스 이 내용이 자꾸만 물류비는 올라가지만 개인 소비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용과 서비스 관계인데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느냐. 비용을 줄이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가 선호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개선된 물류 고객 서비스를 이루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림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은 올라가면서 서비스는 더 좋아지는 이런 내용들을 물류 합리화에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활동 구분에서 유통활동인데요. 유통활동 부분에 지금 항문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유통은 물적 유통 활동과 상적 유통 활동이다. 이 상적 유통은 뭐예요? 거래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적 유통, 물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물자 유통 활동과 정보 유통 활동이 물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자 유통은
수송 기초 시설 활동이다. 또한 수송 활동이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배송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마존 스탁 개념, 창고 개념이라든가 쿠팡의 지역 창고 개념, 이런 것들이 보관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관을 미리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이룰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 서비스, 고객 서비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보관 활동. 그 다음에 하역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큰 화물을 움직였을 때 하역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활동이 있다 그랬죠. 또한 일부 유통 가공 활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정보 유통 활동은 무엇인가 했더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기초 시설 활동과 전달 활동입니다. 자, 지금 물류는 보통 지금 이 상품이 어디까지 이동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해 놓고 배송 확인을 하면 물류가 어디를 거쳐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보 유통 활동이 같이 물류에 합해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초 시설과 그런 시스템, 이 전달 활동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샀다 그러면 서울에서 다시 어느 물류 시점까지 상품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의 어느 물류 시점에 와 있고 지금 광주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도착했는데 집으로 배송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송 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정보 유통 활동이 합혀져서 물종 유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점 유통 활동은 거래 기초 시설 활동이라든가 거래 활동이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해서 도매상으로 이동하고, 도매상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소매상으로 이동하고, 소매상에서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이 내용은 상적 유통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통 활동에 유통 조성 활동이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유통을 조성하는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규격화, 포준화 등의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크게 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개인 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금융은 뭐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통장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결제를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원클릭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을 내용까지 금융활동 내용을 아주 편리하게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유통 조성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통 활동 중에서 지금 우리는 물류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물류관리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물적 유통인데 물자 유통과 정보 유통, 이 내용을 알면 되지만, 그러나 유통의 상적 유통과 유통 조성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포괄적인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첫 강의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듯이 상적 유통도 같이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통 조성 활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결제하는 내용 말고도 기업 간의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굉장히 큽니다. 금융 내용은 다시 무역 전공자들은 제 수업을 들어서 또 알겠습니다만, 무역에 관련된 금융 개념이라든가 보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분야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정도로 또 세분화되고 과학화되고 스마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의 기능을 보는데요. 그 전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과 했던 내용입니다. 수송이 있는데요. 물품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배송이죠. 수송에 의해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품의 장소적 효용 창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에 있는 나이키 상품을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게 하는 장소적 효용 창출을 이루는 수송이 있다. 서울에 있는 상품을 광주에서 살 수 있는, 대구에 있는 상품을 광주, 제주도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광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수송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기능이 있는데 물자를 창고에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쿠팡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리 광주 서울에서 생산되는 상품인데 광주에서 소비될 예상 물량을 미리 광주에 대량으로 100개가 팔리겠다 하면 100개를 먼저 와서 보관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는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바로 이길날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차이를 시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보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은 스탁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창고가 물류에서 왜 필요할까 했더니 이런 기능 때문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전국의 상품을 중간 기착지 어느 곳인가 물류 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다시 재분배함으로써 물류의 효용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미 해군이 전 세계 미군 주둔지에 어떤 식품을 먹을 식품이나 물자를 배송한다 그랬을 때 미국의 전체의 나라에 미국에서 보낸다면 약 수십 군데에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한 거점 보관 창고를 두고 아메리카에 보관 창고를 두고 아프리카에 보관 창고를 두고 보관 창고를 두고 유럽에 보관 창고를 뒀을 때 일단 많은 물량을 그쪽으로 떨쳐놓으면 가까운 데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일일이 각자 나라에 배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보관의 물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역은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친 물품을 취급하는 곳인데요. 물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내려서 수송 보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하역 작업이죠. 무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인데요. 물품을 수배송 보관 하역하는데 이 물품이 부서지거나 파괴되지 않게끔 포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품 포장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어떤 상품을 보낸다 그랬을 때 오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게끔 포장하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런 포장도 포장이 될 수 있겠죠. 또 정보인데 물류 활동과 관련된 물류 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해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거기에서 관리해서 물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상품이 어디까지 배송돼서 오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물류의 정보 기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배송하는데 정보가 무슨 필요 있느냐 했는데 여러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보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운송하고 보관하고 하영, 포장, 유통, 가공 등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 도착지까지 소비지까지 와지느냐고 하는 부분은 그 정보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물류 항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가공인데요. 물자를 유통 가공 중에서 물류를 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 가공이라든가 재포장, 조립 등 제품이나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뉴스를 봤을 건데요. 어떤 침대라든가 큰 가구 이런 내용은 완전 조립해서 가져온다면 워낙 부피가 커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반조립 상태에서 도착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재포장이나 조립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형 부피가 엄청나게 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유통 가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그냥 배송만이 아니라 포장, 정보,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이 기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활동의 원칙을 보면 3S1L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전달한다는 원칙으로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프티 안전해야 되고 그런데 신속하기도 하고 확실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로우 저렴해야 된다. 그래서 1L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물류의 활동의 원칙은 신속, 확실, 안전, 저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서비스는 그래서 3S1L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기업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속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서 그것도 저렴하게 돼야만이 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류 활동의 원칙에 7R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적절하다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 right라고 하죠. 그래서 right가 앞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7R이다 이렇게 합니다. 적절한 상품, 적절한 품질, 적정한 양, 적정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좋은 인상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배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 제공, 물류비 절감의 중요한 역할인데 적절한 양을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이미지로 그래서 저렴한 적절한 가격으로 보내야만 적절한 품질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인데 물류 활동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세븐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물류 범위는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조달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자재 생산 판매 그래서 판매 시장까지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광의의 넓은 의미의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정보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물류 영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조달 물류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 했더니 원료 공급자가 원부자재 공급자한테 보내주면 이 사람은 그걸 모아서 생산 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생산 물류라고 하죠. 생산할 때 필요한 물류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는 완성품을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에 보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판매 물류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달 물류는 원재료를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합금 여러 가지 쇠가 섞여진 합금의 볼트를 나사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보죠. 그러면 원래 첨광석을 종류별로 원 공급자가 원 부자재 공급자한테 구리 예를 들었으면 뭐 니켈 뭐 납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장으로 제조업체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금이 된 볼트가 만들어졌다. 이 내용이 이제 완성 재고 물류센터로 들어와서 도매업체, 소매업체로 가서 소비자한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영역은 조달 물류, 생산 물류, 산해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 반품 물류, 폐기 물류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물류 관리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2 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1-2 물류 관리론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1-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